안녕하십니까, 축구덕후 쿠키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알기 쉬운 축구 전술 3편 현대축구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 영상에서 제가 세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현대축구는 1970년 네덜란드의 토털 풋볼에서 시작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물론 MM 시스템이나 또 카테나치오 또한 현대축구를 발전시킨 디딤돌 역할이긴 했지만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현대축구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전술 형태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토털 풋볼을 많이 표방했고 또 이를 근간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토털 풋볼을 시작으로 현대 축구 전술은 연도별로 조금씩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0년대에는 공격과 수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토탈 풋볼과 리베로 시스템,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점유율과 압박의 4-4-2와 3-5-2 싸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싸움이 더욱 중요시되어 4-2-3-1 또는 4-5-1의 형태도 많이 나타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9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전 뮌헨 올림피아 스테디움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축구 전술까지 전술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전 네덜란드 대 서독 경기는 단순히 라이벌 국가끼리 결승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브라질의 4-2-4를 계승한 토털 풋볼과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를 계승한 리베로 시스템의 대결로 축구 철학적으로 많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드컵은 서독 리베로 시스템이 2-1로 승리하였지만 결과를 떠나 이 1974년 서독 월드컵은 네덜란드 리누스 미엘스 감독이 토털 풋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회로 유명합니다. 브라질처럼 유연한 신체와 화려한 개인기를 가지지 못한 유럽인들에게 이태리의 카테나치오 스타일은 상당히 까다로운 전술이었습니다. 60년대 후반 이에 대한 파해법을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던 아약스 감독 리누스 미엘스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수비는 꼭 수비 대형을 갖추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 뺏기는 즉시 바로 달려들어 다시 공을 탈취하는, 즉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것이죠. 여기서 탄생한 전술이 바로 토털 풋볼입니다. 다른 전술과 동일하게 4-3-3으로 전형을 포진하였지만 포백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려 매우 앞쪽에서 공을 빼앗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할 텐데 이를 높은 점유율을 통해 선수들 숨을 돌리게 하였고 그러다 보니 경기 주도권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포지션 체인지가 아닌 선수들이 공간으로의 움직임을 가져가 공격 또한 유연하게 풀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선수들에게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요구했으며 네덜란드 레전드 요한 크루이프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한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로피 개수만 보면 미엘스를 뛰어넘는 감독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의 명장을 리누스 미엘스라 칭하는 이유는 축구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공격수는 공격을, 수비수는 수비를 하는 본인 임무에 충실한 축구였다면 토털 풋볼은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선수 모두가 공격과 수비를 하는 말 그대로 토털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였죠.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게 뭔 동네 축구인가 싶겠지만 미엘스는 축구는 공격과 수비에 있어 수적 우위를 취해야 한다는 이 기본 명제를 현실로 실현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선수들에게 상상도 못할 훈련량을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토털 풋볼은 다른 팀들이 표방하기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었고 그리하여 네덜란드와 아약스의 전성기를 끝으로 잠시 주류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편 이 토털 풋볼의 라이벌이며 74년 월드컵 우승을 가정한 리베로 시스템 서독은 이태리 카테나치오와 동일한 1-3-3-3의 포지션을 취했지만 리베로의 역할은 매우 달랐습니다. 바로 유사시 수비를 커버하는 임무를 넘어 누구의 방해 없이 공격까지 수행하는 것이었죠. 서독의 레전드 프란츠 베켄파워가 이를 가장 잘 이해한 선수였으며 우리나라 국대전 레전드 홍명보 선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며 영원한 리베로라 불리죠. 서독의 이러한 경기 방식은 토털 풋볼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었고 많은 팀들이 따라하기에 있어 보다 수월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방에서 열린 1974년 서독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엘스의 토털 풋볼 네덜란드를 2-1로 이기면서 공격하는 리베로가 성공적인 전술임을 세상에 당당히 알렸죠. 그렇다면 토털 풋볼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 토털 풋볼의 방향성은 이태리의 아리고 사키가 토털 풋볼의 최대 단점,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결해내면서 4-4-2 전술로서 키를 바로잡게 됩니다. 바로 모두가 한 번에 압박하는 게 아닌 단계별로 압박하고 또 수많은 상황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해법을 몸으로 익힌 것이죠. 이는 당시 사키이즘이라고 불리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AC 밀란을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미에스 감독 아래에 있던 요한 크루이프 선수 또한 거의 동일시대에 스페인으로 넘어가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을 맡으며 토탈풋볼을 계승하여 본인만의 색깔을 입혀 극한의 점유율 축구인 크루이프 전술을 도입하였으며 리그컵 포함 총 1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선수였던 펩 과르디올라가 그 영향을 받아 현재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의 지휘봉을 잡으며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는 중이죠. 그리하여 1980년대의 축구 흐름은 점유와 압박으로 바뀌어갔고 이로 인해 미드필더 중원 싸움이 중요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공격수를 한 명 줄여 4-3-3에서 4-4-2를 즐겨 사용했고 이에 발맞춰 리베로 시스템 역시 1-3-3-3에서 3-5-2로 바뀌었죠. 공격수가 3명일 땐 4백이 필요했지만 2명일 땐 3백이 효율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긴 싸움은 90년대까지 지속되는데 결국 승리는 3-5-2가 아닌 4-4-2가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후방에 배치하는 리베로 시스템은 빠른 공수 전환과 전진 수비 통한 압박 축구가 중요시되는 현대 축구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미드필더가 더욱더 중요시되어 4-2-3-1, 4-5-1과 같은 전형이 새롭게 떠올랐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플레이메이커로서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양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축구는 포메이션의 중요성보다는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 점유율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즉 전형에만 집착하는 축구가 아닌 그 상황과 상대 전술 등 환경에 맞춰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전술을 변화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모든 팀들이 빠른 공수 전환과 전진 압박과 또 점유에만 치중했을까요? 감독마다 축구에 대한 철학이 다른 만큼 21세기에는 다양한 전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 21세기 새로운 전술 기조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땡큐.